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결선입니다. 뭐, 전체적인 시장은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구간 속에서, 최근에 이제 연말, 장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주도주들이 좀 변화, 움직이 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고, 좀 오늘은 좀 공부를 좀 하는, 자료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을 뭐 의외로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이기 때문에 IT 섹터 반도체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주들 한번 제가 쭉 점검을 해드렸었는데 뭐 오늘 주가 흐름 괜찮았죠? 잘 갔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종목들 오늘 흐름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좀 동영상 시청을 좀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엊그제 제가 이제 반도체 특별지원법이 국회 상임위 통과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뭐 시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를 대표하는 게 이제 IT 자동차잖아요. IT 자동차인데 일단 뭐 자동차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삼성이 미국 텍사스 자 어쨌든 뭐 저도 과거에 저도 이제 반도체 개발 회사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반도체 회사에 한 3년 4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이쪽 내용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텍사스 쪽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투자 그리고 뭐 DRAM도 좀 어렵긴 하지만 파운드리 쪽 또 시스템 반도체 쪽 투자 확대가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부품 회사들 요 소부장이라고 하죠 보통 요거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반도체 그 생산 공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우리 서플라이 체인 공급 체인도 볼 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여러분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반도체 공정 라인입니다. 보통 이제 웨이퍼라고 하죠. 보통 이제 실리콘을 가지고 자르죠. 예, 실리콘 쿼츠라고 하죠, 보통. 이거를 자르는 회사들. 그다음에 이 쿼츠를 공급하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원익 쿼츠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SKC 솔믹스, TC케어 이런 회사들이 공급을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잘라서 이 웨이퍼를 만들어요. 예, 웨이퍼를 뭐 만드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석영이라고 하죠, 보통. 예, 요 모델 가지고 인곳 이렇게 어떤 광물 형태 덩어리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게 인곳이고 이거를 얇게 잘라서 이렇게 웨이퍼 기판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리콘에다가 뭐를 해요? 예, 특수 세정 그 다음에 이제 회로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도포라고 합니다. 보통 도포. 그 다음에 노광 장비라고 하죠. 노광. 쉽게 말하면 반도체 회로 설계가 입힐 수 있게끔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이제 그 세정 장비나 도포 쪽에 동진 세미캠이 이제 이런 특수용 세제를 또 세정액을 공급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들었으면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식각장비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ENF나 DNF, 솔브레인, 또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엣징이라고 하죠. 잘라낸 거에 대해서 이제 회로도를 위에다가 살살 발라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반도체 그 칩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그 하나씩 그 회로도 설계를 잘라내고 붙이고 또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요. 여기 이제 애싱과 증착, 연막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요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원익 IPS, 유진테크, 그다음에 테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런 식각 장비들을 많이 공급을 합니다. 또 연마 쪽에는 KC텍이 또 장비를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열 처리를 해요. 그냥 하면 이제 웨이퍼에서 칩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금방 부서지거나 또
또 접속 불량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열 처리를 좀 합니다. 대표적인 게 테라세미콘이나 AP 시스템. 그 다음에 장비 재료를 가지고 또 후공정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죠. 여기 이제 관련된 업체들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 쪽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칩, 뭐 웨이퍼에서 반도체 칩을 하나씩 잘라. 그 다음에 이제 범핑이라고 하는데, 범핑은 요거를 이제 그 자르기 편하게 이렇게 구분 짓게끔 선을 그어서 자르게끔 10개 만드는 게 범핑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절단을 하죠. 예, 그 다음에 번딩을 하고 테스트. 자, 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범핑이란 건 뭐냐면요. 요 웨이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요 하나 조그마한 요 칩 하나를 가지고 요렇게 회로도에 붙이는 거예요. 붙여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요 칩에다가 붙여야 이거를 가지고 뭐 PC에도 쓰기도 하고 우리 스마트폰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통신 장비용 또 이런 서버용 여기에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거쳐 가는데 단계별 요렇게 장비 업체들 예, 그다음에 공급되는 과정들, 뭐 레이저 마킹이나 그다음에 이제 클린룸에서 뭐 하는 업체들 뭐 이런 그 쭉 있는데 과정은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그리고 PCB 쪽도 당연히 이제 후공정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심택인 대덕전자가 주가가 괜찮았고, 그 다음에 칩이 만들어지면 요 소켓, 요 칩을 또 아이스 트레이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운반을 해서 요렇게 이제 범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런 이제 테스트 소켓들 리노공업이나 ISK 마이크로 컨덱설 요즘 잘 나가죠. 주가가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요런 종목들. 그래서 요런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요런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 작업과 그 다음에 테스트 소켓 소재 쪽 PCB 쪽 그죠? 이쪽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정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장비주들, 전공정 장비주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 그 다음에 소재 쪽은 아무래도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공급하는 업체들이 딱 정해져 있고 대기업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소재 쪽 업체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SK 솔믹스나 LG 실트론, 뭐 하나 실리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단계별 장비 업체와 서플라잉 체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다면 이 반도체 뭐 사실은 메모리나 비메모리 쪽이나 이 과정은 비슷합니다. 약간의 그 칩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 공정 자체는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물론 우리가 뭐 전문 반도체 생산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뭐 세부적인 걸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단계 정도가 있다. 그리고 이런 단계에서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어떤 역할을 한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이런 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요 실제로 이제 공정 장비에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또 칩을 개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 증시에서는 요 패키징 쪽하고 그 다음에 소재 쪽, 그 다음에 장비 쪽 요쪽이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왜?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앞서서 얘기했죠. 뭐예요? 반도체 특별지원법 세액공제가 진행이 되고 또 삼성의 4공장이 본격화 운영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그 하이엔드급으로 미세 공정들이 이제 도입이 됨에 따라서 특히 이제 그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TSMC하고 지금 삼성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본격적인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개발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면 테스트 장비들 일단 테스트 소켓 왜냐면 이것저것 많이들 이제 그 개발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최근에 뭐 기술적인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요즘 뭐 얘기 듣기로는 디램 가격도 좀 이제 고정 선물 가격이 안정이 됐죠. 그리고 물론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뭐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다 어렵긴 하지만은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그 한때 자동차 생산을 못할 정도로 이런 그 반도체 시장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비메모리 쪽,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고 많이 커져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삼성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중소업체들도 많이 이제 특화된 이런 이제 대박 제품들을 뭐 예를 들어서 퀄컴,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통신 칩을 개발했고 대박을 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그 개발 회사들이 많이 등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 시스템 반도체 SOC라고 하죠. 이런 업체들이 등장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세트 업체들 아니면 특정 기능의 칩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 과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이게 본격 장착이 되기까지 그리고 이게 상용화되기까지, 왜냐면은 메모리는 범용입니다. 어느 제품이나 쓸 수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은 어떤 그 주문형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주문형. 특정 기능을 하기 위한 반도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모니터나 TV 화면에 들어가는 색감, 명도, 색도 이거를 조절하는 반도체 그 IC 칩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모스라고 하는데 시모스 칩에 대한 어떤 특정 기능화된 비메모리 시스템 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삼성 TV에 들어간다, 뭐 LG TV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특정 기능화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나오기가 참 만만치 않죠.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드론들 많이 나오잖아요.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 그럼 자율주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칩들을 개발한다면 대박이 나겠죠. 그렇죠? 세트 업체랑 같이 개발이 된다면. 또 드론도 이제 단순한 어떤 나르는 기능이 아니고 뭐 군집비행이라고 하죠. 뭐 수백 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부딪히지 않게 가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도 있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칩들이 개발이 된다면 이런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개발하기가 힘들고 상용화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개발이 되면 대박이에요. 엄청나죠, 부가가치가. 근데 삼성전자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쉽진 않아요. 예, 워낙 이제 공룡화됐고 또 기존의 메모리 쪽, 물론 이제 일부 그 파운드리라고 하죠. 소위에서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 쪽, 뭐 DBI텍이나 SK 하이닉스 하긴 하지만 아이폰 칩을 일부 애플 칩을 삼성이 파운드리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라는 건 말 그대로 위탁 생산이에요.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거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그 삼성전 D램도 D램이지만 내년도 이제 경기 회복 단계에서 이런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지금 4세대 뭐 5G 얘기 나오고 있지만 6세대 지금 통신칩 개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이나 또 차량용 MCU 같은 경우 지금 뭐 없어서 뭐 자동차를 생산 못했던 그런 경우들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같이 좀 보시면 투자에 굉장한 도움되고 우리가 당장보다 뭐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나름대로 최근에 기술적인 부분까지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 하나씩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점검을 좀 보죠. 자,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전공정 장비. 아까 앞서서 다 설명을 드렸죠. 요런 내용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공정입니다. 전공정 장비 쪽에 괜찮은 회사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삼성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장비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삼성 장비 회사 중에 삼성이 투자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15개인가 17개인가 그래요. 반도체 쪽에. 워낙 이제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주성 엔지니어링 오래됐죠.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뭐 당연히 삼성 투자가 확대가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드라이 에칭 장비 쪽에 수요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예, 한미 반도체 레이저 마킹 커팅 장비죠.
그 다음에 테스, 반도체 전공지 장비. 한미반도체는 삼성에서 분사돼서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테스, 원익 IPS. 예, 원익 IPS도 삼성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플라즈마 증착 장비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PSK, 드라이 스립 장비라고 하는데, 얘들. 테스, 얘도 이제, CBD, 식각 장비라고 하죠. 이쪽의 장비들. TSE, 예, 검사 장비라고 하죠. 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삼성 지분 관계 혹은 삼성과 돈독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향후에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주가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PER이라고 하죠. 보통 지금 시장 대비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되는데 장비주들이 지금 미니멈 7배에서 맥시멈 많아봤자 지금 11배, 12배밖에 안 돼요.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공정이라고 하죠. 테스트.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 후공정 쪽에 이렇게 만들면 메모리뿐만 아니고 비메모리 쪽도 이렇게, 그 다음에 테스트 장비, 소켓. 이거는 어떤 부품이라고 봐야겠죠. 부품. 예, 부품. 그리고 이거는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다 이렇게 패키징을 해야, 범핑을 해가지고 패키징을 해야 제품 그 탑재를 해가지고 상용화시킬 그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반도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SFA 반도체가 있습니다. 예, 조림의 테스트 제품들이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얘도 삼성에서 분사되는 회사예요. 네페스 아크, 예, 네페스에서 분사해서 네페스가 이제 소지 쪽 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쪽, 요쪽. 근데 반도체 테스트 후공정 쪽은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증권사에 지금 좋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쪽을 좀 보니까 하나마이크론, SS 반도체, 네페스, 뭐 LB 세미콘 쭉쭉 여기 보면은 거래선들 나오죠. 삼성 쪽, 예, 하이닉스 쪽. 근데 사실은 하이닉스가 좀 이쪽은 좋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외주를 많이 주는데 물량은 삼성이 훨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패키징 쪽을 자체에서 하진 않고, 예전에는 거의 한 7대3 정도, 외주 한 7, 삼성이 한 30, 40% 정도 했는데 이제는 100% 다 외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나 SF 반도체, 네베스 테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수혜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렇죠? 테스트 그 패키징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있긴 하지만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체에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계열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투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재 쪽입니다. 반도체 소재. 대표적으로 덕산 하이메탈. 얘는 이제 그 OLED 쪽도 같이 들어가요. 특히 이제 그 솔더보이라고 하죠. 이쪽하고 네페스를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소켓 아까 잠깐 전공정 쪽에서 설명을 드렸죠. 후공정인가요? 예, 이쪽에서 했구나. 예, 테스트 소켓. 얘네들은 말 그대로 이 웨이퍼, 이게 보통 8인치하고 12인치가 있는데 이 웨이퍼 하나를 메모리 쪽은 똑같은 걸 동일하게 생산을 합니다. 근데 비메모리 쪽은 이 웨이퍼에서 동일한 칩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부분 다른 설계가 들어가 다른 칩을 생산을 해요. 근데 칩을 생산하고 요거를 요렇게 범핑을 해서 요거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테스트하기 위한 이런 소켓들이 필요하겠죠. 소켓. 이거를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리노, ISC, 뭐 TSC, TSE. 그래서 얘들은 메모리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비메모리 쪽도 많이 투자가 된다면은 많은 칩들을 개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이쪽 소재하고 이쪽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종목은 뭐 덕산, 네페스 이런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종목이 또 ISC. 이 검사 장비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에칭 공정의 실리콘 쿼츠 소재 월덱스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얘도 지금 요즘 주가가 되게 좋아요, 흐름이. 그 다음에 아이원스, 예, 얘는 이제 가공 세정 쪽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개인적으로 제가 더 선호하고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팹리스 쪽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죠. 개발하면 대박인데 이게 참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에 시스템 반도체 개발 회사들이 몇몇 성공했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용, 시모스 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단가가 다운되다 보니까 수익성, 마진이 많지가 않고요. 물량이 막 증가가 돼야 되는데 증가가 안 돼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조금 확인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래도 볼만한 게 텔레칩스 대표적으로죠. 차량용 수신칩, 그 다음에 지니틱스, 터치 컨트롤 IC, 요즘 뭐 터치 패널들 다 쓰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시스템 반도체이긴 하지만은 범용성으로 쓸 수 있는,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 쪽에 많이 쓰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터치 컨트롤러 칩 같은 경우는 워낙 특정 기능을 하지만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LX 세미콘은 워낙 큰 기업이지만 얘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우리 모니터나 TV용 이런 패널 구동 IC 칩을 개발하는 회사고, 뭐 동은하나텍 얘들도 이제 아날로그인데 아날로그 쪽은 요즘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좀 볼만한 종목은 역시 그나마 이 텔레치스하고 지니틱스, 그 다음에 MCU로 가죠. 구동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일반 가전제품에 쓰는 범용적인 기능을 하는 그 반도체 칩이죠. 이 어버브 반도체가 그걸 만드는데, 세탁기나 뭐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들 MCU로 만드는데, 이쪽은 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죠. 단가 싸움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부품주들 한번 쭉 점검하고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후에 실적들, 뭐 제가 이제 이거는 자료를 제가 최근에 그 어디죠? 유한타증 SK증권이구나. 여기에서 이제 주가나 PBR 쪽을 쭉 뽑아놓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봤었어요. 보니까 뭐 일부 고평가된 종목들도 있지만 뭐 아직도 이제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가치 평가할 때 PBR을 많이 쓰죠. 예, 여기 보면은 아직도 지금 8배, 뭐 물론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11배밖에 안 되는. 시장이 출렁거리고 좋을 때, 쉽게 말하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건 PER이 뭐 한 20배, 30배 하면 고평가됐다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 종목들은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데, 이제 뭐 순환매 돌거나 IT 섹터, 반도체 업황들이 바닥일 때, 그리고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저퍼주들이 성장주 중에서 이런 그 업황 개선되고 소위 해서 PER 12배 아래에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물론 약간의 이거는 주가가 11월 20 며칠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점. 예, 요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강조드렸던 종목들, 뭐 나는 전공전 장비 쪽을 많이 보겠다라면 주성이나 TSE, 뭐 테스, 원익 IP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테스트, 반도체 테스트나 소켓 쪽, 소모품 쪽, 요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본인들의 선호나 이런 스타일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 이슈가 될 건지 시황이나 요게 좀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바탕은 달라질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꼭 보시고, 특히 이제 반도체나 장비주들은 꼭 연말 연초에 주가가 항상 강했습니다. 연말 연초, 특히 1분기, 2분기 혹은 4분기 연말 IT 섹터 반도체 쪽은.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해 두시고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공부에 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